하나솔루션 주주분들 그리고 제 영상 처음 클릭해 주신 신규 시청자분들 트레이더 스코트장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옵션 만기일인데도 불구하고 준수한 그런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끔 가다가 옵션 만기일에 상당히 크게 의미를 두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에는 선물이랑 옵션이 동시 만기일이어가지고 당연히 이제 매도 출하되는 물량들이 조금 많을 수 있는데 8월달 같은 경우에는 옵션만 만기일이어가지고 비교하자면은 좀 덜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일 같은 경우에도 CPI 지수가 괜찮게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장이 좀 보내주려고 하는 모양새다 보니까 이렇게 좋게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날 저녁에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온 거 말고 생산자 물가 지수라는 PPI가 나올 건데요. 요거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CPI가 이 정도로 나왔다라는 거는 PPI도 거대하게 뭔가 이슈가 있는 게 아닌 이상 뒤집어엎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원유 재고도 그렇고 일단 나오고 있는 지표들이 다 괜찮게 나와가지고 어쨌든 조금 더 상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상증자가 들어왔고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유상증자 물량이 들어왔던 부분에 대해서 물량을 좀 뺏어 먹으려고 탈탈 털어 먹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눌림폭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하나솔루션의 수급적인 부분 별로 거래량은 없지만 그리고 지금 국내외적인 부분 그리고 하나솔루션이 가지고 올 만한 기대적인 뉴스 그런 것들 다 확인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저도 12년차 트레이더답게 지금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차트적인 부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구간이 앞에 매물대고 솔직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겁나게 줄여보면은 이 위에도 되게 거대한 매물대가 존재한데 사실 여기 2026년도가 돼가지고 머스크가 어그로를 끌어줬던 우주 데이터 센터, 태양광 섹터 그런 부분 때문에 거래가 압도적으로 많이 실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 앞에 있는 것만 좀 신경 쓰면은 그 위는 조금 더 쉽게 뚫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5만 원 라인부터 해가지고 여기를 과연 뚫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본다 그러면 저는 장기적으로 당연히 뚫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솔직히 태양광 관련돼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가지고 AI 데이터 센터를 이것만으로 한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원전 관련돼서도 계속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어쨌든 SK하이닉스의 최태원하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하고 둘 다 원전 검토를 해달라라고 요청해가지고 정부에서도 오케이 알겠어 하고 검토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은 태양광이랑 같이 해가지고 AI 데이터 센터 지금 현재 국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메가 프로젝트의 전력적인 부분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그리고 에너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자리만 잘 지켜준다 그러면 위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걸 보낼 만한 국내적인 뉴스는 앞으로 많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하나솔루션 이때 제가 머스크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이때 얘기했었던 게 뭐였냐면은 지금 뉴스가 나온 겁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태양광 공장을 짓는다고 이때 얘기했었어요. 같이 얘기했었습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얘기했었을 때 같이 얘기했던 거를 그래도 반기 6개월 만에 지금 그거 공장 짓겠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9,712명이 고용이 되고 초대형 투자를 한다. 나름 어떻게 보면 되게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뱉은 말은 지키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태양광 공장을 짓는다라는 게 이게 그렇다 그러면은 하나솔루션한테 위협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테슬라는 원래 전기차죠. 그리고 AI도 하고 있고 뉴럴링크도 하고 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X 우주 데이터 센터 그거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짓는 태양광 공장이다 보니까 아마 우리나라 하나솔루션 같은 페로브스케이프라든지 아니면은 폴리시릴리콘 같은 핵심 소재 같은 거는 아마 도움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미국 쪽에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꾸 이제 그 미국의 대통령도 중국을 후려치고 싶은 건지 자꾸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만들려고 하는 게 이제 무기가 수익 관련된 내용이죠. 어쨌든 간에 모듈 값을 올렸다. 그래서 하나큐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 하나솔루션의 미국 법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OCI 홀딩스랑 그다음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가 태양광 대장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점유율로 따지면 하나솔루션이 더 높거든요. 근데 이제 OCI 홀딩스 뉴스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언론 쪽으로 꽤나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적으로든 국외적으로든 어쨌든 태양광 셀이나 그리고
그리고 페로브스케이프 우주 데이터 센터 관련된 내용들이 뉴스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거는 많다라는 거 확인이 됐죠. 근데 확인이 되면 뭐합니까? 그죠? 차트가 무너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차트를 볼 건데 보시다시피 지금 가운데 떡하니 지나가고 있는 분홍 색깔 이동평균선 200선이거든요. 이 위에 지금 맞고 2번 떨어졌던 게 이게 120선입니다. 따라서 이동평균선의 영향을 받는 놈이에요. 그죠? 정석적으로 움직이는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거 단순하게 말씀드렸을 때 여기가 전 고점이죠. 여기서 만약에 떨궜다가 쏜다 그랬을 때 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이 앞에 있는 전 고점을 돌파를 못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든지 저항선을 돌파를 못한다, 매물대를 돌파를 못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떨어졌을 때 이게 그냥 패대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저점을 끌어올리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특히나 이제 이 상승에서는 이렇게 분홍색 색깔 일봉 5선을 타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또 쏴주는 게 모양새가 안 나온다 그러면 5선도 이렇게 꺾이겠죠. 캔들도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러면은 이동평균선들도 이렇게 나머지 애들이 올라가겠지만 단기 이동평균선 타고 올라갔던 그런 패턴은 끝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을 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뭐든지 차근차근히 하나하나씩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 성공한 거는 이 앞에 있는 거를 뚫었다. 이 고점이 이 앞에 있는 고점을 뚫었다. 이겼잖아요. 그럼 그 다음 미션 여기입니다. 네, 여기 갈 때 하나솔루션이 어떤 식으로 패턴을 만들어 가면서 갈 것인지 그게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국내외 이슈부터 시작해가지고 뉴스가 갖다 붙여가지고 하나솔루션을 겨냥한 호재가 딱 붙었을 때가 D-Day가 되는 건데 과연 그 D-Day가 언제가 될 것인가? 그게 문제겠죠. 근데 어쨌든 물량을 좀 소화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약간 좀 답답하게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뭔가 그래도 눌리더라도 반등 주고 올라가더라도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박스권이 만약에 어떤 가격선을 딱 지지를 해준다. 그러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다음 슈팅은 세집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은 국제 이슈부터 시작해서 시장 그리고 태양광 섹터 신재생 에너지까지 다 봐야겠죠.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전력에 대한 뉴스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중에서도 이제 연기금의 기관 수급이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연기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태양광이니까 태양광 같은 경우인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연기금 수급이 꽤나 박히고 있고 풍력 같은 CS 윈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박히기 시작했거든요. 얘 거래량 진짜 말라 비틀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는 조만간 에너지 종목들이 한 번 더 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도 만들어주고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는 일단은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의 단기 매도 포지션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 중에서는 물 잘 타신 분들 매도한 다음에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뉴스가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홀딩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타점 신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차피 그거 한순간에 찾아오는 거 아시죠? 순간에 판단을 못하면 내가 봤던 그 가격대가 저 위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점 신호가 중요해요.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이거 문자 한 통만 띡 보내면 되는 거냐? 네, 그렇습니다. 제가 채널 성장시키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댓글도 한 번씩 달아주시고 돌파라고 댓글도 한 번씩 달아주세요. 네, 그렇게 해달라고 공유해드리는 거다 보니까 돈 받지도 않고 멤버십 강요 뭐 작성해라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문자 한 통만 보내시면 됩니다. 근데 저도 1년 넘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세력이란 존재, 세력주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500조가 넘는 시가총액을 가진 애들이다 보니까 이거는 세력이 핸들링 한다 만다를 떠나는 건데 무슨 세력주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력이라는 거는 추상적인 존재입니다. 확인되지 않는 애들인데 어쨌든 주식에 가장 기본적인 정의로 봤을 때 내가 100주를 사고 싶을 때 누군가가 100주를 매도에 걸어놓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따라서 누군가가 사고 누군가가 매도하고 누군가가 팔고 누군가가 사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주식의 룰입니다. 근데 주가가 끌어올라 가려면은 어쨌든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매수해야 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의 목적성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목적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애들이 세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그게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외인 될 수도 있고 혹은 개인 창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올 때 어떤 특정 가격대를 지켜준다, 즉 지지선을 만들어준다라는 거는 세력이 아직도 있다. 아직도 얘는 세력주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갈 때는 세력이고 뭐고 필요 없다. 그냥 올라가니까 나이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당연하죠. 일단 수익 내면 장땡이니까. 근데
주가가 내려올 때에는 이거 세력이 나간 거다, 세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당연히 손실권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역발상을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세력이 정말 띠껍다, 짜증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세력이 만들어주는 주가를 올려주는 패턴에 맞춰가지고 내가 매매를 하는 거는 어떨까요? 삼성전자 차트를 약간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상승 추세를 타다가 흔들어 제껴요. 개미들 터는 겁니다. 상승 추세를 만들어요. 개미들 텁니다. 차익 실현도 나올 수가 있겠죠. 왜? 그 다음에 흔들어 제낀 다음에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추세를 타고 이동평균선 위에서 정배열의 형태로 우상향으로 갈 때는 매도를 준비하는 게 맞는 거고요. 아니면은 언론을 비롯한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막 열광하고 환호할 때 매도 타이밍이라는 거 지금 돌아보니까 약간 이해가 되시죠? 저는 그래서 이 세력이라는 존재, 세력주라는 거를 남들이 욕을 하고 뭐라고 하더라도 제 영상을 일단 보신다거나 타점 신호를 받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역발상, 세력주에 대해서 이해하고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매매 전략을 가져가보자. 저는 그거를 키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상에서 커버칠 수 없는 순간순간에 찾아오는 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제가 영상에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제 말의 무게를 조금만 더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매수를 해서 남들이 환호할 때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상을 하니까 당연히 증거가 남아있겠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2025년도 6월 4일 날 제가 대한전선 영상을 올려드렸던 거였는데 여기 잠깐 보시면은 분봉상 봤을 때 이렇게 요 정도 여기서 매수를 했거든요. 여기.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 한 12,650원이거든요. 12,650원 2025년도 6월 4일입니다. 그럼 거기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그 다음부터 500% 넘는 수익. 혹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보는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영상 개수만 보여드릴게요. 이 스크롤 보실래요? 쭉쭉 넘어갔을 때 계속 있습니다. 그죠? 대한전선 계속 있죠? 계속 있어요. 이게 다 1년 넘게 제가 촬영했었던 종목 그 영상 개수입니다. 그럼 이것만으로 좀 부족하다. 삼성전자는 그럼 했었냐? 라고 하신다 그러면 이건 삼성전자 3월 11일 영상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날 바로 매수를 보내드려가지고 보시다시피 17만 원이라는 매수가가 생겼고 수익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3월 9일이면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역시 수없이 많은 삼성전자의 영상들 다 확인이 되셨나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제 말에 신뢰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독자 이벤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보시다시피 2026년도 1월 22일 날 제가 이 나사 아르테미스 달 탐사선 거기에 나라스페이스의 K 라드큐브라는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1월 22일이고요.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었냐면 아르테미스호에 이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1월 22일 날 차트를 잠깐 보면은 이날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 사람들 별로 관심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다음 영상을 보시면 1월 29일 영상입니다. 이렇게 나사 유인 달 탐사선 첫 동의 아르테미스 2호 탑재 확정이라는 뉴스가 나왔다라는 걸 보여드렸고요. 29일에는 이렇게 최고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구독자 이벤트는 이걸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중요하게 뉴스가 이미 작은 언론사에서 나왔을 때가 있고 그 뉴스가 다음에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주는 키포인트로 쓰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시가 사실 대기업한테 해당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것까지 보여드린다 그러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그리고 LG전자 6월 초에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그죠? 이게 왜 올라갔죠? 젠슨왕이 한국에 방문을 했었죠. 그때가 이제 뉴스를 본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6월 5일입니다. 이렇게 삼겹살을 먹었다라고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과연 6월 5일, 6월 4일, 6월 3일 이때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작은 언론사에서는 미리 나왔었고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미리 5월 29일 날 최초 보도였습니다.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여기 보세요. 어딥니까? 주간 한국. 작은 언론사 맞죠? 이렇게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매수를 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LG전자가 상한가를 2번 갈 줄은 몰랐지만 삼성전자도 저렇게 올라갈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미리 알 수 있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한 발 더 나아가서 5월 28일 날 그 전에는 GTC 즉 젠슨항의 행보를 저는 계속 위치 추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문자로 수급이 아니라 종목명을 보내시면 지금 현재 주가에 적용이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뉴스 그거를 캡처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근데 그 뉴스는 어떤 종목을 가리키고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수급이라고 보내는 것 말고 종목명으로 보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상을 놓치더라도 뉴스와 종목을 보내드린다 그러면 그거는 안 놓치시겠죠.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인증을 하라고 해도 뭐 구독 취소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래도 저는 12년차 트레이더라는, 그리고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주가의 중요한 내용들만 골라서 말씀드린다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만큼 노력도 하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부터 주변 지인들한테 정보 과부하 시대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뉴스들만 기억해 놓으시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제 영상 보셔서 아시잖아요. 거시경제부터 국제 흐름에다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걸 다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한 거고, 그 캡처본을 받으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나중에 그 뉴스가 상승으로 올라가게 만들었던 기폭제 역할을 했다라는 거를 신기하게 경험하실 수 있게 되실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 종목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